자, 지금 기름값이 폭락했죠. WTI 국제유가 기준으로 배럴당 46달러까지 폭락했습니다. 자, 언론에서 자꾸 폭락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대체 얼마나 폭락한 걸까요? 지난 9월 말에서 10월 초 WTI 국제유가가 거의 75달러에 근접했기 때문에 지금 3달도 안 돼서 40%가 떨어진 거예요. 거의 반토막이죠. 3달 만에 반토막, 뭐 이 정도면 폭락이란 단어를 쓰기 적절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국제유가에 영향을 받는 게 뭐죠? 바로 가솔린, 디젤 같은, 즉 기름값이죠. 물론 원유로 실제 생산되는 물품은 폴리프로필렌, 이건 플라스틱이죠. 암튼 플라스틱에서부터 요즘 대세인 카본 블랙 공정에서 생산되는 카본 소재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플라스틱을 사용 안 하는 제품 거의 없죠. 이런 원자재 가격이 우리가 쓰는 실생활 용품에 모두 사용되기 때문에 유가 하락은 생필품 가격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런 건 이상하게 우리 피부로 크게 와닿지가 않죠. 우리가 가장 크게 느끼는 건 기름값입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보고 아싸 기름값 떨어지겠구나 신난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런 기름값이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위에 말한 것대로라면 60%까지 떨어졌으니까 1000원이었다면 600원까지 떨어졌겠죠. 자, 그럼 전국 휘발유 평균가 그래프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11월 초에 1690원까지 찍고서 지금 1425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좋아, 많이 떨어졌네. 편안하다 가 아니라 지금 계산해보면 15%밖에 안 떨어진 겁니다. 심지어 최근 정부에서 유류세를 인하해줬죠. 때문에 실제 따지고 보면 10%도 안 떨어진 겁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리터당 250원 정도 떨어진 건데 여기서 100원 정도는 유류세 인하로 떨어졌다고 봐도 무방하니까 기름값이 크게 사졌다는 느낌은 안 드는 겁니다. 물론 150원이 큰 돈이지만 국제유가에 비해서 하락폭이 너무 작잖아요. 그러면 대체 왜 이렇게 국제유가랑 휘발유값이 차이가 나는 걸까? 사실 그 이유는 주유소 하는 놈들이 전부 양아치 놈들이라 그런 거. 헛소리였고, 첫 번째 연인으로는 원유를 중유해서 나오는 제품이 휘발유가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석유화학 제품 모두 원유 가격에 영향을 받겠지만 영향을 미치는 비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닭값이 오르면 닭에서 가장 좋은 부위인 닭다리 가격은 큰 영향을 받겠지만 가격이 오르나 내리나 수요가 없는 허벅살은 크게 오르지 않겠죠. 가격이 올랐을 때 가솔린 같은 상품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제 지난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현재 원유 가격이랑 생수 가격이 가격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주유소에 넣는 기름값에는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배럴당 75달러일 때 기름값은 1배럴이 148.9리터고 환율이 1120원이니까 리터당 564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현재 원유값은 340원 정도니까 실제로도 230원 정도밖에 안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가솔린 가격의 절반은 유류세라는 형태의 세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운송 비용이랑 휘발유로 정제하는 비용이 포함되죠. 여기서 유류세는 원유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쳐도 운송 비용이랑 휘발유 정제 비용이 변하진 않죠. 국제유가가 떨어진다고 석유가 갑자기 가벼워지진 않겠죠. 마지막으로 주유소. 자, 주유소에서 가장 잘하는 특기가 뭐죠? 딜레이죠. 실제로 국제유가 최고점은 10월 3일에 찍었는데 국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최고점은 10월 31일에 찍었어요. 얘들은 한 달이나 딜레이가 있습니다. 물론 주유소 입장에서 재고량이 있으니까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평균 쟁여두는 재고량을 생각하면 그래도 한 달은 너무 긴 게 아닌가. 2주 정도면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근데 또 떨어질 땐 보통 2주도 안 되더라고요. 이건 좀 신기하죠. 아무튼 오늘 영상을 종합하자면 국제유가 떨어진다고 설레지 말자. 투자자가 아닌 이상 우리랑 별로 관련 없다. 그럼 이만.